요즘 깜박깜박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사람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세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흐릿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혹시 이것이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뇌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자극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 건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자극만 주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고 신경 연결망이 강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복합적인 뇌 자극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한 가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운동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뇌 운동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예요. 이런 뇌가소성의 힘을 직접 체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박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님은 2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거나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거나 며느리 이름도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오랫동안 살던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던 때였다고 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님은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처음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뇌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날부터 박정희님은 매일 30분씩 뇌 자극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동작들을 추가해 나가셨어요. 또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후 다시 받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뚜렷했다고 하시더군요. 박정희님은 73세에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미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뇌자극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정희 님도 실천했던 이 5가지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면서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운동으로 뇌 전체 깨우기입니다. 우리 손가락은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 중 하나예요. 뇌에서 손가락을 조절하는 영역이 다른 부위에 비해 훨씬 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복잡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성화시켜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81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손가락 운동을 하시는데 6개월 만에 손의 정밀함이 놀랍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산 능력과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기본적인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하나씩 차례대로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하신 다음 거꾸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해보세요. 조금 더 복잡한 운동으로는 피아노 치는 동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 피아노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테이블 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맞춰 손가락으로 치는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한 손씩, 익숙해지면 양손으로 동시에 해보세요. 또 다른 좋은 운동은 가위바위보를 양손으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모양을 동시에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바로 이런 어려움이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좌우 뇌균형 운동으로 뇌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우리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해요. 좌뇌는 주로 언어, 논리, 계산을 담당하고 우뇌는 공간 인식, 예술, 직감을 담당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이 두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서로 잘 소통해야 해요. 좌우 뇌 균형 운동은 이런 뇌 간 연결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77세 이순자님은 평소 계산은 잘하시지만 길 찾기를 어려워하셨어요. 전형적인 좌뇌 우세형이셨죠. 하지만 좌우 뇌 균형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는 공간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혼자서도 새로운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배 위에서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바로 좌우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운동으로는 숫자와 글자를 동시에 쓰는 연습이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1, 2, 3, 4, 5를 쓰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가, 나, 다, 라, 말을 써보세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래하면서 동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 아는 동요나 민요를 부르면서 손뼉을 일정한 리듬으로 쳐보세요. 이때 노래는 좌뇌를, 리듬과 동작은 우뇌를 자극해서 균형 있는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 강화를 위한 연상 운동입니다. 기억력은 치매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뇌 기능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연상을 활용한 기억 훈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상을 사용하면 기억이 더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도 함께 기를 수 있거든요. 79세 최명자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특히 새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셔서 사회활동에 소극적이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연상기억법을 배우신 후에는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도 쉽게 기억하시게 되어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즐거워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연상기억법의 기본 원리는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김치를 좋아하는 철수,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갈 때 살 물건들을 목록으로 적지 말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해 보세요. 현관문을 나서니 사과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고양이가 생선을 먹고 있고 그 옆에는 하얀 우유가 쏟아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숫자 기억하기도 연상을 활용하면 쉬워져요. 전화번호 010-1234-5678을 기억한다면 010은 1234-5678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좀 더 고급 기법으로는 기억의 궁전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집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각 방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배치하는 거예요. 현관에는 A, 거실에는 B, 침실에는 C를 두는 식으로 공간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명상호흡입니다. 집중력은 모든 인지 기능의 기본이 되는 능력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억도 잘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 유지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명상과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84세 박인혜님은 평소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10분을 못 넘기고 다른 생각에 빠지곤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15분씩 명상호흡을 실천하신 후 2개월 만에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어서 이제는 1시간 이상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명상호흡의 기본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나간다고 말해보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는 숫자를 세어가며 호흡하는 것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세면서 호흡하되 중간에 딴 생각이 들면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까지 가기가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바디 스캔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례대로 몸의 감각을 느껴보면서 긴장된 부위는 이완시키고 편안한 부위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5번째는 창의력 자극을 위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자극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서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75세 정광호님은 평생 공학 분야에서 일하셔서 논리적인 사고는 뛰어나셨지만 예술적 감성은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72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계셔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학습의 핵심은 자신의 기존 능력과 다른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평소 논리적 사고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예술 활동을, 감성적인 분들은 퍼즐이나 수학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기 배우기는 뇌 자극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손가락의 정밀한 움직임, 청각적 인지, 악보 읽기, 리듬 감각 등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모니카나 리코더처럼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언어 학습도 뇌에 훌륭한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기존과 다른 사고, 체계를 익히게 되어서 뇌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돼요.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회화까지 도전해보세요. 요리나 베이킹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등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평소 하지 않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세요. 이런 뇌자극 운동들이 우리 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경가 소성 향상으로 뇌 회로가 재구성됩니다. 뇌자극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신경가 소성이 향상됩니다. 신경가 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을 말해요. 마치 길이 많이 다닐수록 더 넓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서로 간의 연결이 강화돼요. 이렇게 강화된 연결망은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이 대신할 수 있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 규칙적인 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의 회백질 밀도가 더 높고 뇌 영역 간 연결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둘째, 뇌율의 신경성장인자가 증가됩니다. 뇌자극 운동을 하면 뇌율의 신경성장인자 BDNF라는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단백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뇌세포들의 영양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BDNF가 증가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기능이 향상되고 학습 능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개선됩니다. 뇌 운동을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균형 있게 조절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기분, 집중력, 동기, 기억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도파민은 학습과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서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돼요. 넷째, 뇌 혈류 개선과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뇌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증가하고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라서 충분한 혈류 공급이 매우 중요해요. 혈류가 개선되면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노폐물 제거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이는 결국 뇌 기능 전반의 향상으로 이어져요. 이런 뇌자극 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실천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난이도 조절도 중요해요. 너무 쉬운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좋지 않아요.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다양성도 추구하세요. 같은 운동만 반복하면 뇌가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시거나 기존 운동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활동이나 잘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치매나 다른 뇌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관절염이나 다른 신체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시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을 다음과 같이 배분해 보세요. 손가락 운동 5분, 좌우 뇌 균형 운동 5분, 기억력 연상 운동 10분, 명상호흡 5분, 새로운 학습 5분. 이렇게 나누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뇌 영역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라 뇌 운동의 초점을 조금씩 달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0대는 아직 뇌 기능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예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도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직장 스트레스나 갱년기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함께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본격적인 뇌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중점을 두시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게임 등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 자체가 훌륭한 뇌 운동이 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친숙하면서도 적당히 도전적인 활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추억을 되살리는 활동도 좋은 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뇌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고 즐거워요. 부부가 함께 뇌 운동을 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하기도 쉬워져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기억력을 테스트해주거나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다양한 뇌 운동 앱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뇌 운동 앱들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게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이
뇌에 더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장시간 화면을 보는 것은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30분 사용 후에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세요. 디지털 기기로 하는 뇌 운동도 좋지만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나 물리적인 활동도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뇌는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통해 더 풍부하게 발달하거든요.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데 어제 뭘 했는지 기억 안 남.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짐. 평소 잘하던 일을 어려워함. 성격이나 기분 변화가 심함. 말하거나 쓸 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음.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요. 약물 치료와 함께 뇌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거든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받아 보세요. 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세요. 오늘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웠다. 어제보다 퍼즐을 더 빨리 맞췄다 같은 작은 성취들이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간단한 일기나 기록을 남겨보세요. 날짜별로 어떤 운동을 했는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적어두면 나중에 돌아볼 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6개월 후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너무 높지 않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정 기간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운동의 효과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2~4주 정도부터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하면 뚜렷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이,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기존 인지 기능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건강 관리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투자예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에 내 건강을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돕는 뇌자극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박정희 님처럼 73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도 꾸준한 뇌 운동을 통해 정상 수준까지 회복하신 것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이 어렵다면 10분부터, 10분도 어렵다면 5분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간단한 뇌 운동을 해보시죠. 양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배를 두드리는 동작을 동시에 해보세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런 간단한 동작도 뇌에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배운 손가락 운동 5분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한 기억력 게임을 10분 정도 해보시고요. 이 2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질병이 아니에요. 올바른 뇌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명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운동을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경험담이나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모두의 뇌 건강을 지켜나가요. 건강한 뇌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뇌 운동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매 예방 생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동, 영양,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뇌 건강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00세 시대 건강한 뇌로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